근데 이제 여기서도 걸출한 생산자가 있지. 이거 98 빈티지인데 몇 병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20년은 되면 대박이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한 생산자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드니모어대예요.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제 드니모어대예요. 2006년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인 드니모어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인 아르노 모르테가 이제 물려받아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포도밭은 10.87 헥타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오가닉으로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고 줄기를 전혀 사용 안 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플래그십 와인인 샹베땡을 필두로 프레미크루, 블라즈, 레지오날 모든 등급의 와인들을 만들고요. 작지만은 이제 부르고뉴 블랑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0.15 헥타를 소유하고 있는 샴페땡이 진짜 예술이에요.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아르만 후소의 견줄 만한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을 만들고 있고 프로메크루 중에서는 당연히 라보생작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네고시앙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은 네고시앙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 아르노 모르테 이름을 달고 나오는 본마르라든지 에세조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제 아버지가 만들었던 드니모어대가 만들었던 와인들을 마셔보면 아들이 사실은 좀 더 실력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사람도 좋고. 그리고 뭐 26살에 와이너리를 이제 갑작스럽게 물려받게 됐지만은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생산자고 뭐 파워, 밸런스 아무랄 데 없어요. 상당히 모던한 스타일.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집이 도벤 프리에가 있는데 이제 그레트 샹베르땡하고 클로생작은 넘사벽의 수준을 만들죠. 근데 2010, 2009, 2005 이런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2011년부터 매종을 생산했는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고 좀 많이 파시다 보니까 퀄리티가 예전만큼은 사실 못해요. 진짜 제 생각으로는. 근데 2012 이전 빈티지는 꼭 찾아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2010 진짜 예술. 2009나 그때 서울 퀄리티라면 지브리 안에서도 탑3 안에 들 만큼 좋았죠. 90? 네, 90 꼭 드셔보세요. 강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아르망 조프아인데 이 아르망 조프아가 이 집도 굉장히 클래식한 생산자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의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착하고 접근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마지샹베르땡이 플래그십 와인이고 라보생작도 나오는데 2017인데 벌써 마시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파워도 좀 있으면서 적당한 구조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도 좀 맞춰주고. 근데 2017인데도 사실 하늘하들하다기보다는 그냥 마시기 굉장히 무난한 스타일인 거죠. 샹베르땡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파워, 적절한 파워. 그 다음에 피노의 우아함이 잘 조화된 집이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괜찮은 집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생산자가 트라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거는 앞에 제가 쭉 나열했던 생산자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트라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통적인 클래식한 생산자죠. 이 집도 이제 샹베르땡, 라트르시에 굉장히 좋아요. 트라페가 와인이 숙성이 되면 이 집도 상당히 괜찮아요. 20년. 아니 20년까지는 안 가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숙성되면 이 집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생산자죠. 트라페 하면. 구독?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제 필립 바칼레, 보졸레의 전설인 이제 막셀 라페르의 조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필립 바칼레를 설립하기 전에 사실은 프레르록의 양조자였어요. 그래서 프레르록에서 그렇게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고 나와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루시오 샹베르땡, 그 다음에 뭐 샴, 그 다음에 라보생작 항상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좋다니까요. 라보생작 100불짜리가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어. 100불도 100불 초반이야. 그 다음에 뭐 루시오 신앙, 그 다음 샴 같은 경우에도 200불? 100불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2015. 근데 이 집도 초반대가 되게 좋아요. 뭐 열심히 하는 생산자고 되게 가성비
좋은 생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집이 또 두 개, 이제 올리베 번스타인하고 히샤세깅인데, 번스타인은 사실은 이제 히샤세깅이 이제 그만두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히샤세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베 번스타인의 와인메이커였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의 포도밭 관리부터 와인메이킹까지 모두 컨트롤했고, 번스타인만 또 마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가 이 히샤세깅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이에요. 지금도 기대되지만 이제 본인 이름을 달고 와인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죠. 사실 두 와인이 똑같은 메이커가 만든 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아요. 가격이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스타일의 차이도 좀 있어요. 왜냐면 번스타인이 좀 더 파워풀하고 좀 더 묵직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하늘하늘하고 부드럽지. 향에서 뉘앙스가 느껴지는 건 사실 똑같아요. 근데 두 개 다 걸출한 와인이죠. 제가 이거 번스타인 2016을 가지고 있고, 이건 2018을 가져왔는데 두 와인 다 뭐 같이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추천을 해드릴 게 일본인 와인메이커가 있죠. 또 나카타 코지와 이제 한국인 박자 씨가 운영을 하시는 이제 루드몽도 굉장히 주목할 생산자죠. 2012 빈티지부터 생산을 시작한 도멘 파 코지의 재화라고 해서 이 와인이 또 예술이에요. 부르고뉴 피노누하고 부르고뉴 알리고떼 딱 두 개만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블라인드로 드신다? 그러면 웬만한 잘 만드는 집에 빌라지급 이상이라고 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도 수입이 되니까 꼭 드셔보세요. 물론 이제 루드몽에서 생산되는 네고시앙 와인들도 꽤 수준급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도멘 와인들은 진짜 꼭 드셔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브리 샹베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브리 샹베땡의 전설적인 생산자인 아르망 후소에 대해서 후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후소를 마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라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지브리 샹베땡의 지존 아르망 후소입니다. 샹베땡 하면 아르망 후소, 아르망 후소 하면 지브리 샹베땡. 에릭 후소는 2000년도부터 화학 농약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2014년 에릭의 딸인 이제 쓰리엘이 와이너리에 합류를 하는데, 수입사 포트폴리오 테스팅 하는데 에릭 후소가 딱 서가지고 계속 와인 소개해주고